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선제 공격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의 작전명을 사자의 포효로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때의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보다 훨씬 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수개월에 걸쳐 이번 공격을 기획했고 작전의 초기 단계가 며칠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발생한 파키스탄과 아프간의 국경 충돌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란 공격이 있기 전까지 파키스탄과 아프간 간의 무력 충돌을 두고 세계 언론은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이란 전면 공격의 전조 증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처음 보는 일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두 나라는 오랜 시간 국경을 두고 충돌해 왔습니다. 이번 교전 역시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누적된 갈등이 다시 불붙은 결과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다시 격화되었는가?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벌어진 이들의 격돌을 마치 새로운 일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느냐입니다. 두 국가의 갈등은 19세기 말 무렵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영국령 인도가 설정한 듀란드 라인이 오늘날 파키스탄과 아프간의 경계로 남아 있습니다. 아프간은 이 선을 완전한 국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슈툰족 거주 지역이 둘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아프간은 이를 식민지 시대의 유산으로 인식해왔고 파키스탄은 국제사회가 승인한 국경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간극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 파키스탄이 국경 펜스를 강화하면서 긴장은 다시 높아졌습니다. 아프간을 통치하는 탈레반 정권은 이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 국경 지역에서는 산발적 충돌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달이 지나 다시 무력 충돌이 확대되었습니다. 축적된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른 것입니다. 이번 확전의 직접 계기는 파키스탄 공군의 공습이었습니다. 탈레반 정부는 아프간 영토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미 뉴스 속보나 해외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영상 등에서 모두 소개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 안보 갈등의 연장선에서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번 사태를 가장 무겁게 바라보는 나라가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쟁 당사국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겠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를 지켜보며 발만 구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파키스탄과 밀착해 왔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는 중국이 중동으로 전개했던 육상 1대1로의 핵심 축입니다. 과다르항 개발, 에너지 설비 확충, 도로와 철도 건설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업에 육상 1대1로 중 가장 많은 중국의 자본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중국 기업과 기술 인력은 여전히 현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군사 협력도 깊어졌습니다. 전투기 공동 개발과 생산이 진행되었고 그동안 파키스탄 군의 장비 체계는 점차 중국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두 나라는 인도를 견제하는 이해를 공유해 왔습니다.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경제와 안보에서 파키스탄은 중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장기간 전쟁에 휘말리면 중국의 경제회랑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다르항의 안정성도 위태로워집니다. 중국이 추진해온 육상 통로 전략이 전방위적인 위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파키스탄 내부의 불안은 곧 중국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중국과 밀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슬라마바드의 외교적 행보에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미국과의 군사 교류가 다시 늘어났고 워싱턴과의 고위급 접촉도 재개되었습니다.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군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공습은 국경 문제를 다루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영내 세력 균형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공들여 다져온 서남아 전략 공간에 위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을 바라보는 인식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탈레반을
미국과 적대해온 세력으로 기억합니다. 2001년 이후 미군과 20년 동안 전투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탈레반의 기원은 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탈레반은 소련 아프간 전쟁을 거친 무자히딘 세대의 일부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되었습니다. 무자히딘은 냉전 시기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과 파키스탄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았던 무장 세력이었습니다. 당시 작전명은 사이클론 작전이었고 이를 통해 배출된 가장 유명한 무슬림 전사 중 한 명이 바로 빈 라덴이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음모론 축에 끼지도 못하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프간을 지배하고 있는 탈레반 지도부 인사 상당수는 냉전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전히 인적 네트워크는 그 시기에 미국이 육성한 세력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프간은 공식적으로 반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탈레반 정부를 승인하지 않았고 아프간 중앙은행 자산도 동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대테러 정보 공유와 미국의 중동 전략 차원의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국의 정보 인프라가 여전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아프간은 완전히 고립된 반서방 공간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교섭 채널을 함께 살펴보면 보다 입체적인 그림이 드러납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간 양쪽 모두에 미국의 끈이 있고 이 두 국가의 전쟁이 결국 중국의 1대1로 저지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파키스탄과 아프간의 충돌과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면 공격에 대해 바라볼 차례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결국 미중 간의 대리전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 역시 이란 대 서방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육상 1대1로 견제와 이란발 중국행 에너지 루트 차단을 위해서라도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나리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미국의 시나리오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중동 일대의 미군 기지에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감행하며 이 전쟁의 판을 더 키워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배후에 과연 어떤 자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즉, 이 전쟁의 배경과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 속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란의 체제 역시 큰 위협을 받겠지만 결국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가장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이란발 에너지 수급 문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나아가 중국의 육상 1대1로 전체가 동시에 날아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중국의 확장 계획이 제동을 받는 동안 미국은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파키스탄의 공습과 탈레반의 반격이라는 지역 차원의 충돌로 시작되었지만 그 여파는 이란이라는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육상 확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장면을 가장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가장 큰 전략적 이익을 얻는 국가 역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확장이 멈추는 자리에서 미국의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한때 음모론의 중심에 있었던 애니메이션 아이팻 고2의 예언과 강경 시오니스트들이 고집하던 대이스라엘 계획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